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은 단순히 오르냐, 내리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반등이 하루짜리 뉴스 반등인지 아니면 한 단계 더 연장해서 지속적인 상승인지 그 흐름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제 투자자 입장에서 미국 이란 공습이냐 아니면 협상 타결로 인한 45일간의 휴전에 들어가느냐, 여러분들이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대응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공습은 급락, 협상 타결로 인한 45일간 휴전은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 부분을 짚어드리겠고요. 종목별로 보면 삼성전자, HLB, 카카오까지 흐름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전이라고 하는 희소식이 전해진다고 하더라도 지속 가능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그 이유도 오늘 영상에서 담아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투자 판단에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는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이 다시 최고조로 치닫는 가운데 시장은 최악의 시나리오보다는 막판 합의 가능성에 먼저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미국 나스닥 100 선물 지수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난밤에 이렇게 올랐죠. 그리고 오늘 국내 증시 장중 내내 미국 나스닥 선물 지수가 약세 흐름을 보이다가 유럽 증시 개장한 이후에 이렇게 낙폭을 축소하면서 상승 반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4월 6일 기자회견에서 이란이 7일 오후 8시까지 미국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발전소와 교량 등 핵심 인프라를 공격하겠다라고 경고했어요. 실제로 미국과 이란 그리고 중재국 사이에서 45일간의 휴전안이 포함된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막판까지 진통 과정, 그러니까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로 말씀을 드려왔고, 특히 이란 입장에서 한숨 돌려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란 입장에서도 45일간이라는 시간 벌기에 응할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보도에서 이란이 해당 휴전안을 거부했다라는 내용들도 있는데요. 시장은 안도와 불안, 이렇게 갈림길에 서 있을 때 항상 언론은요, 극과 극으로 언론 플레이 하거든요. 그래야지 조회수가 많이 나오니까요. 자, 그럼 이제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4월 1일 강세 마감했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바로 이렇게 주가 지수가 급락으로 마감했었던 3월 말일과 반대로 4월 1일은 이렇게 크게 급등해서 마감했는데, 아시다시피 그 다음 4월 2일 거래일 다시 급락했고요. 그리고 4월 3일 그리고 6일 7일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4월 1일 종가 수준에서 지금 이렇게 맞춰놓은 거예요. 월간 차트 가볼까요? 월간 차트 보시면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5이평선을 지지하면서 이렇게 약 8%대 상승 마감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이 차트만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코스피 지수 월간 차트 5이평선 훼손 없이 3월 음봉을 감싸는 양봉 기대 가능하거든요. 여전히 중장기적으로 강세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코스피 지수 여전히 좋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은 아래꼬리 달면서 이렇게 추세 상승 반전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단장기 평선이 이격도가 이렇게 비좁아져 있죠.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지수는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추세를 아래로 만들지, 본격적으로 추세를 다시 한번 상승으로 만들지 중요한 기로에 이제 서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나스닥 100 선물 지수로 한번 가볼게요. 미국 증시 입장에서도 트럼프가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긴 합니다만 트럼프 입장에서도 협상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국제유가가 계속 올라가는 것은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는 것이고 금리 인하 어렵거든요. 동결이 아니라 이제는 인상해야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휴전이나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신호가 확인된다면 미국 증시 입장에서도 또 국내 증시 입장에서도 단기적으로 크게 급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고요. 트럼프 입장에서 국제유가의 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환호하겠죠. 매우 반기는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자화자찬하면서 본인이 모든 걸 해결했다라는 식으로 나올 게 뻔하겠죠. 다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후반 금요일 바로 미국 3월 CPI 지표가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지난 3월부터 고유가 흐름이 나타났었잖아요. 국제유가 지금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자, 국제유가 크루드 오일 원유 선물 가격인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가격 12.30달러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라이브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시 한번 100달러를 상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위치적으로는 지금 다시 한번 여기 고점을 넘기느냐 아니면 다시 한번 제자리 찾아오면서 급락으로 내려가느냐, 바로 이란의 결정에 따라서 이 유가의 흐름도 달라질 게 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요, 바로 3월부터 이렇게 크게 급등한 이 고유가 흐름이 그대로 반영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결과들이 4월 물가지표에 반영되느냐, 또 5월 물가지표에 반영되느냐를 우리가 직접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번 주 금요일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지표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 14일은 생산자 물가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45일간의 휴전으로 타결된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급등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좀 제한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국내 증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 좀 볼 텐데요. 바로 삼성전자 그리고 우리 국내 코스피 지수는 바로 이런 대외 변수에 대해서 그대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삼성전자는 1분기 실적 발표도 있었잖아요. 큰 폭의 이익이 증가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코스피 투자 심리 개선에도 힘을 보탰고요. 오늘 개장 초반 상당히 좋았고요. 어제 강조했었던 삼성전자 5% 이상 상승 변동성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쉽게도 시가 갭 상승 유지하지 못했고요. 음봉 전환하면서 1.7% 수준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참고로 오늘 장중 내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우리 주식시장이 좀 안 좋았었던 이유는요, 미국 국방부에서 브리핑이 취소가 됐죠. 그리고 펜타곤 피자 지수라고 해서요, 이 비공식 신호인데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거론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두 가지 내용이 정말로 이란이 이번 협정에서 거부하고 실제로 미국에서 공습 전개하는 거 아닌지 그 우려가 커졌던 상황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투자자 여러분들의 심리를 흐리게 하는 그 이슈 정도 수준에 그쳤다고 저는 말씀드리겠고요. 갈팡질팡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브리핑 취소 보도 자체는 명백한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것만으로 미국이 공습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피자 주문 급증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그렇더라 이겁니다. 여기 오른쪽에 내용도 올려드렸었는데요. 바로 국방부 인근에 피자 주문량이 급격하게 증가할 때 과거에 군사작전 준비 시 업무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문해서 먹는다는 겁니다.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도미노 피자 152% 주문이 급증했고요. 위더 피자 역시 200% 이상이 급증했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공습 가능성이 우려가 되고 있는 것이고 투자 심리 위축, 그래서 우리 주식시장이 오늘 장중 크게 흔들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비공식적으로 언론 플레이 나오는 것들, 그리고 이 경제지표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쯤은 그냥 체크하시고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시장지수 기술적 분석과 함께 개별 종목별로 우리가 비중 대응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요, 오늘 호실적 불구하고 1.7%에서 마감했는데요. 바로 시장의 영향이 더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는 1분기 잠정 실적 발표 오늘 어떻게 됐나요? 네, 매출 얼마 나왔나요? 네, 133조 원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얼마 나왔나요? 57.2조 원 나왔습니다. 어마무시하죠? 이는 시장에서 AI 반도체와 메모리 업황 개선이 그만큼 수익성이 크게 미쳤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올해 영업이익 전망이 320조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488조까지 영업이익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이 수준은요, 바로 엔비디아 영업이익까지 뛰어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영업이익 1위 기업으로 등극하지 않겠느냐라는 보도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불가능한 일은 아니죠. 그리고 이 같은 악재들이 잘 해소가 되고 올해 하반기와 내년으로 이어지는 이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 가능성 충분히 저는 높게 보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대응만 잘 하신다면 삼성전자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수익 낼 수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어제도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도 계속 강조드릴 거니까 영상 놓치지 마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여러분들이 팩트체크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삼성전자 단기적으로는 26만원 목표가 설정해놓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5위평, 22평 마저도 이제 골든크로스에 진입하고 있죠. 시장 악재가 재차 나온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만큼은 상대적으로 하반 경직성이 저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의 지금 이 같은 추세 우상향 패턴으로 돌아나가고 있는 입장에서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냐? 삼성전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다만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몰빵 투자를 해서 스스로 그 부담, 리스크를 크게 키운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시적으로 급락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겁에 질려서 매도하게 돼 있거든요. 따라서 한 종목에 몰빵 투자만 하지 않는다면, 적절하게 분산 투자를 한다면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계속 올라가지 않잖아요. 조정 나왔다 올라가고 또 조정 나왔다 올라갔다 이렇게 추세를 만들면서 올라갈 거기 때문에 비중을 나눠서 분할 매입한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또 매도 신호가 나오면 비중을 좀 줄였다가 매수 신호가 나오면 또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을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같이 삼성전자를 화살표 매수 매도 신호를 보고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지난 과거에서도 여러 번 삼성전자 가지고 매수 매도 의견을 드려왔었고요. 한 달에 고작해야 한두 번 정도의 반전 신호가 나옵니다. 매매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신호를 보고 대응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작년에는 SK 하이닉스 가지고 큰 수익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삼성전자 올해 주도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삼성전자 가지고 올해 정연방에서 적극적으로 투자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H7B로 가겠습니다. H7B는 외국인 수급 강세와 함께 눌려있던 주가 흐름을 털어내려고 하는 그 의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한때 5.68%까지 오르기도 하면서 62평선 돌파 시도했었는데요. 아쉽게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주주 간담회를 앞두고 있고 우리는 희소식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주가는 이벤트의 모멘텀에 따라서 급등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H7B가 그 재료 노출에 따라서 급등하기도 하고 급락하기도 하는 대표적인 이벤트성 종목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특히 저는 항소제약의 CMC 데이터, 개선된 데이터 공개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비공개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말로서라도 이 립서비스라도 나와준다면 저는 H7B가 충분히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면 결국은 미국 FDA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그 핵심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H7B 지금 홀딩 유지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다만 비중이 많이 높으신 투자자 여러분들은 향후의 주가가 시세가 강하게 나왔을 때 매도를 어디서 해야 되느냐, 단기적으로 매도하면서 비중 줄였다가 또다시 비중을 담았다가 줄였다가 하는 기술적 트레이딩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 지난 과거에도 그런 상황들을 여러 번 저는 화살표 매매 신호에 따라서 대응 의견 드렸었고요. 또 시장 환경에 따라서 H7B를 계속 보유 홀딩 유지할 수 있도록 의견을 드려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로 가겠습니다. 카카오는 아직 삼성전자처럼 강한 종목은 아니지만 바닥을 다지는 과정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특히 오늘은 47,100원부터 화살표 매수 신호도 발생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이 가격 사수까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4월 시가 가격인 47,200원과도 겹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카카오의 본격 상승 전환으로 연결될 수 있는 핵심 가격이니까 이 가격 돌파를 우리는 중점적으로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오늘 5일평선 회복했고요. 단단기 평선 수렴 과정 거치게 될 것이다 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충분히 나타날 여지가 있겠고요. 그리고 53,000원까지 기술적 반등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60일 가격 이동 평균선이 지금 우하향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이 가격선을 돌파하고 안착하는 과정이야말로 결과적으로 중장기적 추세 전환을 의미하잖아요. 여기까지는 신호가 좀 걸릴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일수기법으로 이것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빨간색 선으로 해서 날짜 이렇게 좀 체크해 놓고 있는데요. 62평선 이탈이 언제였습니까? 바로 3월 3일이었습니다. 이탈 이후에 바로 어제 4월 6일자가 단중기적으로 저점을 형성한다. 앞으로 여기를 저점을 형성하고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기간이 얼마나 걸렸느냐라는 겁니다. 바로 25거래일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25거래일 동안에 횡보 내지는 상승 흐름을 통해서 62평선 돌파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전망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일수기법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과거에 우리 카카오 영상에서 여러 번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분석 의견 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 일수기법을 통해서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날짜상으로 보면 그러면 언제 정도입니까? 앞으로 24거래일이네요. 그렇죠? 오늘 하루 빼야 되니까 앞으로 24거래일이니까 대략 한 달치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5월 초가 되겠죠. 5초 정도에 여러분들이 우리 카카오 주가 62평선 돌파 안착하는지 여부를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팩트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 부분을 앞으로 강조 말씀드리면서 카카오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 전환을 여러분들에게 또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실제 정의연방에서는 대응 전략 의견을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화살표 매도 신호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바닥에 대한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시고 힘을 좀 내시고요. 앞으로 약 한 달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 등락 과정에서 카카오 주가 추세 전환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은요, 방향이 완전히 정해진 장은 아닙니다. 좋은 뉴스가 나오면 급등하고 반대로 나쁜 뉴스가 나오면 또 급락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내려가는 것은 아마도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위로 상승하는 것은 열려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CPI 지표 발표가 있기 때문에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상승은 무한대, 하락은 제한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구간에서 악재가 다소 좀 해소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구간에서 어디로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상승으로 투자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종목별로 비중 대응을 그렇게 해나가시는 게 저는 합리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지수형 종목들의 투자 비중을 높이는 것이 맞겠고요. 반대로 혹시라도 악재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란이 마지막까지 합의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충격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그것을 대비해서 인버스 정도는 일부 비중 정도 태우는 것은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은 호재 소식에 다 같이 올라가지만 반대로 악재가 발생되면 이 모든 종목이 다 아래로 빠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일부 비중을 가지고 있는 인버스는 반대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이 주식들을 기다릴 수 있는 희망이 될 수 있고, 또 나중에 이 자본을 가지고 또 다른 종목을 태울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는 겁니다. 이 같은 대응을 혼자 하기 어려우신 분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정연방 상담 문의는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예상하는 최상의 시나리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휴전은 나와야 되겠죠. 휴전에 따른 주가 강세로 우리 코스피 지수도 강세로 올라가고요. 미국 나스닥 선물 지수도 급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후반으로 가면서 목요일 정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 미국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표, 이 불확실성 때문에 목요일 정점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14일에 PPI 생산자 물가 지표 발표도 있잖아요. 이런 점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주 후반에는 무리할 필요가 없겠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시세가 좀 강하게 나온다면 일부 차익 실현하면서도 현금화 전략이 좀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 후반과 다음 주 초로 가면서 물가 지표들을 확인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흐름들을 다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투자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의견을 드리는 것은요, 휴전이라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거든요. 주가 지수 계속 급등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보다는요, 단발성에 그칠 가능성이 높겠고, 중동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란과 관련된 또 중동 전쟁과 관련된 이슈들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방심하지 말고 경기심 늦추지 않고 대응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시고 투자 판단에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